저는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음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고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우리 음악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요. 고구려가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신라가요, 중국에 있었던 당나라와 손을 잡고 나당 연합군을 꾸리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고구려와 백제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요. 삼국을 통일했다고 해서 통일신라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통일신라시대의 초기에는요, 신문왕과 같이 통치력이 아주 뛰어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지만 신라 말기에는 아주 무능한 그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었던 귀족들이요, 사치와 향락을 즐겼는데요. 아주 그것이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막 일어났어요. 실은 신라가 정말 오래된 국가잖아요. 삼국시대부터 한 1000년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쇠퇴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삼국으로 다시 분열이 됩니다. 이것을 후삼국 시대라고 불러요. 후삼국 중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가요, 후고구려인데요. 이 나라는요, 궁예가 세웠습니다. 궁예 밑에는요, 우리가 아는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죠. 이 왕건이 신하로 있었어요. 왕건은 원래 권세가 있는 그런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궁예는 원래 좋은 왕이었는데요. 후에는요, 의심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왕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주 수많은 신하들을 의심을 하다 보니까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귀족들이 살려고 모의를 해요. 그래서 궁예를 죽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요, 고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이때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있었는데요. 이 경순왕은 그냥 고려에게 나라를 바쳐버려요. 왜냐면 그동안 후 백제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무리하게 전쟁을 했다가요, 무고한 백성들만 다칠까봐 이 유약했던 경순왕이 염려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무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백제보다는 낫다, 고려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백제의 왕은요, 견훤인데요. 이 견훤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많이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북쪽을 정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애 전체를 왕건과 전쟁을 하는데요. 결국 아들에게 손발이 묶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고려 건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드라마 태조 왕건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민석 선생님의 역사 수업 영상을 링크 걸어 놓았어요. 공부해 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이제는 고려시대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일단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리고 승려가 우대가 됐죠, 당연히. 오죽했으면 문종은요, 넷째 왕자를 출가시켜서 스님을 만들 정도로 불교가 그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에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불교 행사를요, 국가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아주 성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일종의 유럽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또는 미국의 할로윈 같은 그런 축제예요. 이때에도 역시 음악이 사용이 됐겠죠. 노래와 춤과 연주, 즉 가무악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로 음악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리고 궁중무용을 정제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사진은요, 포구락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팔관회 때 추는 춤이었고요. 보시면
중간에 포구가 있어요. 포구 문에다가 공을 던져 넣어서 이제 서로 이제 편을 나누어서 승부를 가리는 그런 춤입니다. 이렇게 무용의 반주를 위해서도 음악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고려시대의 음악은 향악, 당악, 아악의 세 가지 음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향악이라고 하는데요. 향악에는 궁중무용의 반주 음악, 즉 향악 정제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이 된 악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 가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사러리 사러리 왔다, 청산에 사러리 왔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왔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서 아주 독특한 후렴구를 가진 이 청산별곡 아시죠? 뭐 또 다른 뭐 고려 가요는 이런 곡들도 있어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가시리로 시작하는 그런 네 가시리라는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용이 좀 애절하고 순박한 멋이 있어서요. 고려 가요 중에서는 이별가의 백미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고려 가요도 신라의 향가와 마찬가지로 기보법이 없었어요. 악보가 없던 시기라 현대에는 고려 가요의 가사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고요. 여러 장르의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요, 송나라에서 당악과 아악을 수입을 하게 돼요. 이런 곡들이 유입이 되는데요. 궁중 음악인 보호자와 낙양춘이라는 당악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중 무용인 당악 정제의 반주 음악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당악은요, 송나라에서 들어온 당나라의 음악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추는 춤이 당악 정제라고 합니다. 이 반주 음악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송나라에서 제사 음악인 아악이 유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악곡들은 서양 음악을 전공한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특이한 점이 많아요. 특히 궁중음악인 정악의 경우에는요. 서양처럼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 새로운 곡들이 작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기하게도 오래전에 있었던 곡들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편곡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있던 음악이 아니고 악곡은 같지만 계속 새로운 곡이 되어 가는 거죠. 고려시대에 송나라에서 유입된 당악과 아악의 경우에도요.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냥 우리 음악화 됐습니다. 그냥 향악화 됐어요. 즉 그냥 외국에서 수입된 음악이 아닌 그냥 우리 음악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조선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의 횡포가요, 나중엔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고려 말기에 홍건적하고 왜구가 출몰을 해서요, 백성을 막 죽였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때 고려 건국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는 항상 관리들의 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정도전은요, 이성계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렇게 고려 말의 끔찍한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아주 새롭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이요 500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또한 이 시대에 아주 뛰어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2015년에 방영을 했던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조선 건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2015년에 TV 방영했던 사극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보세요. 조선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도전, 이성계, 정몽주, 이방원 등 이를 배우 유아인, 신세경,
뭐 변요한 님 등 유명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가 있어요. 물론 이게 픽션이 좀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역사 관련된 전문 서적을 추천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권장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숭불 정책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와서는 억불 정책을 합니다.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숭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려 말기에는 불교를 숭상을 했던 지배계층인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은요, 마음대로 백성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가진 횡포를 일삼습니다. 이때 이러한 불교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핵심 세력이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교를 바탕으로 조선을 세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음악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있어요. 세종대왕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왕이고요.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주 새로운 쉬운 문자를 배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종대왕님이 우리 말을 쉽게 표현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한글입니다. 그리고 정간보라는 음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악보를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둑판 같이 생긴 이런 악보예요. 이 악보는요,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악보의 한 칸이 한박이에요. 그리고 이 한 칸이 우물정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정간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음의 길이를 기보할 수 있는 동양의 최초의 악보라는 데서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간보 덕분에요, 조선시대의 악곡들이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잘 전해지게 됐어요. 고려시대까지는 기보법이 없어서요, 그 시대의 음악을 재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악이 발달을 하고 현대까지 이렇게 전승할 수 있었던 데는 세종대왕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유교에서는 예학이 중시되었는데요. 음악에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음악에서 나타나는 규칙과 조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순화시킬 수 있다,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음악을 관장하기 시작합니다. 관리하기 시작해요. 세종대왕은 기존에 있었던 궁중음악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요. 새로운 악곡들을 창작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왕이죠. 이분은 정말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조선의 제도, 학문, 예술의 기틀을 전부 다 세운 분이에요. 이 세종대왕 때 맹사성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분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황희 정승과 함께 조정의 최고 책임자인 우의정까지 오른 분인데요. 그런 분이 항상 마을에서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데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종대왕 때, 이 세종대왕이요, 맹사성을 시켜서 향악,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우리 음악을요, 다 정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악기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직접 작곡한 악곡이 있습니다. 보태편과 정대엽, 그리고 여민락인데요. 그 중에서 보태편과 정대엽은 종묘제례악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요, 종묘라고 하는데요. 이 종묘에서 매년 5월에 종묘제례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연주하는 음악을 종묘제례악이라고 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위아래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면서 지금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아래 사진 보시면 지금 뭔가 춤을 추는 것 같죠? 팔일무라는 춤을 춰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가무악이 일체가 된 형태예요. 종묘제략은요,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짧게, 네, 아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조선의 건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용비어 청가라는 노래에 음을 붙여서 여민락이라는 곡을 창작을 했습니다. 원래에는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용비어 청가를 노래하던 곡이었는데요. 지금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반주 음악만 연주를 하는 기악곡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것도 짧게 들어볼게요. 세종대왕이 박연을 시켜서 아악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송나라에서 온 제사음악을 아악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묘제례악이 박연에 의해서 창작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유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공자와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연주한 음악을 문묘제례악이라고 해요. 연주 형태는 종묘제례악과 마찬가지로 가무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문묘제략은 박연이 작곡을 했다고 했는데요. 박연의 생애를 주제로 만든 뮤지컬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뮤지컬 12개의 달이에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감상해 보세요. 성종 때 악학괴범이라는 음악 전문 서적이 편찬되었고요. 악기 도감을 만들었어요. 악기 도감은 관청인데요. 악기를 만들고 관리를 하는 그런 관청이에요. 이렇게 조선시대 초기에는 국가적으로 음악을 관리하고 아주 중시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팍팍해졌어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나날이 심해지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백성들이 힘들다 하니까 이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실학입니다. 실용주의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농업보다는 공업과 상업을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실학자들이 좋아했던 악기가 거문고였는데요. 이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풍류 음악이 또 유행을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에서 줄풍류와 대풍류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실내악이 있었는데요. 이 실내악이 양반과 선비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이 실내악 중에 영산회상이라는 곡이 유명한데요. 원래는 관현악 반주에 불교적인 가사를 이렇게 붙인 노래였는데요. 지금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합주로 그냥 연주가 되는 음악입니다. 아주 짧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시를 가사로 한 노래들도 유행을 합니다. 시조시는 다들 아시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읊어볼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나 아이놈은 상기하니 밝았느냐 제네모 사르긴 밭을 언제 갈라 하느니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도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 엮것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다다. 청산이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이런 시조시예요. 이런 시조시에 음을 붙여서 만든 노래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현악 반주의 노래를 하는 가곡이 있고요. 그 다음 무릎장단이나 혹은 장구 반주로 노래를 하는 시조가 있고요. 그리고 긴 사설에다가 음을 붙인 가사라는 이런 노래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지금부터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의 초장 부분 아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동창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신흥계층이 있었어요. 중인인데요. 그동안 양반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실학이 중시되면서 사업을 해서 이 계층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중인은 그 당시에 졸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가진 부를 뽐내고 싶어 했어요. 요즘 말로 플렉스를 하는데요. 중인들이 음악 플렉스를 합니다. 그래서 풍류방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판소리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평민부터 시작해서 양반,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판소리를 사랑했어요. 왕이 궁궐로 소리꾼을 불러서 공연을 시킬 정도로 유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판소리를 공연하던 계급은 광대였는데요. 광대는 이 시대의 천민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제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모든 신분에서 가장 아래가 천민이었는데요. 양반이 그냥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고 천민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반에게 천민은요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광대는요 천민입니다.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어요. 한데 이 광대들 중에서도 판소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었던 소리꾼들이 있었는데요. 이 소리꾼이 노래를 잘해서 아주 유명해진 명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운이 좋게 궁궐로 불려가면요. 왕 앞에서 공연을 해요. 그럼 벼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소리꾼이요. 판소리 명창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시대의 천민은요. 벼슬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도 천민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무조건 천민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천민은 절대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천민과 이렇게 평민이 많아야, 네, 많아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후기로 갈수록 어떤 나라들은 이제 부패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니 천민이 벼슬을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벼슬을 얻는다는 것은요, 왕의 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분으로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민이 판소리를 잘해서 벼슬까지 얻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반대로 판소리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소리꾼의 신분까지 상승시켜줄 만큼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평민부터 왕가에 있는 귀족들까지 모든 계층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우리는 판소리를 이미 배웠습니다. 복습을 하고 싶은 친구는요,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판소리는 고수의 북반주에 맞춰서 소리꾼이 연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즐겼던 음악을요, 민소각이라고 하는데요. 민소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악 독주곡인 산조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특이한
가야금의 명인이 있었는데요. 가야금의 명인인 김창조가 가야금 산조를 만들었어요. 새로 창조했습니다. 이름이 참 외우기 쉽죠? 네, 김창조가 가야금 산조를 창조했습니다. 이후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등의 독주곡인 이런 산조가 생겨났어요. 산조는요, 진앙조의 느린 장단부터 휘모리에 빠르게 몰아치는 장단까지 점점 빨라지는 형태가 특징이에요.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가야금 산조의 휘모리 부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지금 시나위라고 써있죠. 네, 시나위는 무속 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적인 기악 합주곡이에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피리, 대금, 징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즉흥적인 악곡이니까요. 악보가 없어요. 장단만 이제 맞추어서 연주를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아주 특이한 음악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주를 하다가요. 악기 하나씩 독주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다 즉흥적으로 연주가 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다 같이 연주를 하다가 독주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독주하는 부분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다 같이 연주하다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악기들이 한 악기씩 이렇게 독주를 하는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독특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대해서 총정리 좀 해볼게요. 조선시대 후기 음악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양반과 선비들이 즐긴 풍류 음악과 서민들이 즐긴 민속악으로 나뉩니다. 풍류 음악에는 영산회상, 가고, 가사, 시조가 있고요. 민속 음악에는 판소리, 산조, 시나위, 민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 현대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음악하는 음악쌤이었습니다.